재건 케이스는 본문에 기재된 일반적인 턱 모양보다 형태가 비율적으로 작은 케이스가 일반적이니 어찌 보면 노화에 따른 뼈의 변화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치과에서 임플란트 뼈 이식할 때 차폐막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조직이 차 들어가게 한다든지, 정형외과에서 키 크는 수술할 때 빈 공간을 만들어줘서 뼈가 차오르게 한다든지, 그것들도 본문의 원리와 유사한 건가요? 본시멘트 보형물도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뼈의 변형이 오히려 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하는 뼈를 늘리는 수술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리고 얘를 일로 자꾸 벌려요. 하루에 1mm씩. 그러면은 그 사이 1mm 안에 피가 나고 이러면서 어느 세포가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1mm 벌려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쌓여요. 벌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뼈가 이렇게 이렇게 짜게졌던 뼈가 나중에 우리가 목표한 길이까지 이렇게 딱 도달을 하면은 여기에 요런 식으로 이제 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생겨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쭉 연결이 돼서 붙으면 이게 이제 뼈의 길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스켈레탈 본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팔다리 뼈 이런 거는 이렇게 잘 되는 반면에 멤브라너스 본이라고 해서 막성뼈라고 하거든요. 얼굴뼈랑 골반뼈 이런 거는. 근데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얘랑은 조금 더디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짜로 잘 안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런 뼈가 있고 이걸 계속 늘렸다. 이런 식으로 늘렸다. 그러면 뼈가 생겨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거나 볼륨을 하지는 못하고 길이만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볼륨은 이렇게 줄어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상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형물 사이에 보형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어떤 힘이냐면 여기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겠잖아요. 여기로. 이 보형물이 누르는 힘이 요 부위에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뼈가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살 같은 흉살로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침식이 생겨서 거의 빈 공간 없이 메꿔지는 거는 맞아요.